방금 소개받은 권영호입니다. 근데 지금 최 박사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다들 벌써 긴장하셔가지고 강의를 드셨는데 제 강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영국을 여행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로? 네, 조금 더. 한 번 더. 오케이. 영국은 이제 평생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오늘 장현철 사장님 모셨는데 저번과 같이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여행계 정말 중진이신데 여행의 대가가 온다고 그래서 좀 떨리더라고요. 아니 잘못 지금 녹화해서 그런데 우리말로 불화 잘못 풀었다가 또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되는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제 스타일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 한 6가지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영국 섬나라입니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데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국내를 이렇게 잘 다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외국으로 나가느냐,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배를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처음에 왕권에 대한 이 도전을 시작해서 견제합니다. 아주 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을 갖다 완전히 쉽게 해서 병신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1721년에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 전에 또 하나의 이 영국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슬픈 역사가 있는데요. 이따가 나올 겁니다. 헨리 8세. 짱또랑 헨리 8세. 평생 결혼을 6번 하고 결혼한 부인 2명을 죽여버리고 2번 이혼하고 그리고 또 지 마음에 안 된다고 종교를 바꿔버리는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아주 정말 짱돌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이 피에 메리라고 그래서 사람을 또 무지하게만 죽입니다. 둘째 딸이 에리자베스입니다. 에리자베스 견디질 못합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바다로 뛰쳐나가지고서 오늘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양 국가를 여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자원을 갖다 훔쳐오는 거죠. 뭐 자원을 훔쳐오고 사람 훔쳐와서 잔뜩 쌓아놓고 기술 개발해서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 돈이 많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영어를 들고 나갑니다. 전 세계에다 영어를 퍼뜨려서 영국 자체로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하지 이유나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꼽사리 껴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학회할 때도 영국 사람들 잘 안 나와요. 영연방 국가들이 다 모이는데 세계가 다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럽 같은 데 이게 껴가지고서 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모여서 7할 이상이 모여 사는데 도시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1952년에 길바닥에서 사람들이 12,000명이 죽어나가는 참혹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시관리에다가 열을 내서 오늘날 도시관리에서 전 세계의 모델을 만들거든요. 조금 전에 최 박사님이 한 10장 가지고서 30분을 쓰셨는데요. 저는 180장 가지고서 1시간을 써야 됩니다. 무지하게 빨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브리튼, 브리튼, 예? 그러시구나. 그레이트 브리튼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노던 아일랜드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일랜드는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아일랜드하고 전혀 색깔을 달리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면적은 어떠냐? 남북한 친면적은 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6,700만이 사는데 어떻게 이 조그만 섬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느냐가 제가 영국을 답사다니는 가장 핵심적인 의문점입니다. 지도를 보면 영국은 이게 북고 남조죠. 북쪽이 높습니다. 근데 남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요 평야지대입니다. 여기요. 평야지대.
넓은 땅이 뭐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눈독을 들입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솔스버리 평야지대인데요. 이런 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는 어떠냐? 기후는 쾌평 기후대에서 그렇게 사람이 살기 어렵지 않은 아주 좋은 기후대입니다. 좀 습하고 비가 많이 오긴 하는데 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사람들이 일때 눈독을 들이죠. 갑자기 이쁜 여자가 나옵니다. 아주 뭐 미녀들이죠. 미녀 키가 크고 눈이 크고 아주 피부 색깔 하얀 켈트족들입니다. 켈트족들이 여기서 살았었습니다. 켈트족들이 이 중만에 살다가 기원전 500년경에 저쪽으로 쫙 건너갔거든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 500년부터 쭉 살았는데 세계의 정복자 카이사르가 내버려두지 않죠. 이 땅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 켈트족들의 몸에 뭐 그렸다고 합니다. 뭐 막 그리고 다녀가지고서 그 당시 프레타니카이라고 해서 이 브레타니카 브리튼의 어원이랬다고 합니다. 켈트족들의 어원인데요. 기원전에서 이제 이 카이사르가 쳐들어왔고 43년에 여기에 큰 요새를 만듭니다. 런디눔이라는 요새인데 이게 지금의 더 시티 런던의 기원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가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이제 정복하는 일이 있고요. 또 하나가 300년 이후에 로마 카톨릭을 만들잖아요. 종교를 이제 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500년쯤 지나다가 또 어떤 유럽에서 일이 벌어지냐면 이 축구 배고픈 지역에 사는 민족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이쪽 지금 덴마크에 해당되는 그쪽 지역에 살던 족족들이 게르만족이 있었는데요. 주트족이 제일 추운 데 살았거든요. 이 자들이 쭉 내려와서 밑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있던 민족들이 앵글족들인데 중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 섹슨족이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켈트족들을 여지없이 박살냅니다.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쫓겨나서 이 사람들은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다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엉뚱하게 이 게르만족들이 와가지고서 이 앵글로 섹슨족의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승리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앵글로 섹슨족들이 원래 이 영국의 그 족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앵글로 섹슨족들이 449년부터 1066년까지 약 600년까지 지내는데요. 왜 1066년에 들어가느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이 앵글로 섹슨족들이 한 일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로마 카톨릭에서 온 사람한테 선교를 하게 하고요. 그 앵글로 섹슨족 가운데서 알프레드 대왕이 이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만들어서 927년부터 1707년까지 킹덤 오브 잉글랜드 왕국을 건설하죠. 전체가 아닙니다. 아래쪽만 해야 되는데 눈여겨봐도 그 십자가를 이렇게 국기로 채택해요. 그 북구라파의 많은 나라들의 그 국기에는 전부 십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1066년을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영국 국내에서 문제가 아니라 노르만디, 그러니까 프랑스의 노르만디 지역에 살던 이 바이킹족의 후예들이 살았었거든요. 이 자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앵글로 섹슨족을 박살내고 자기들이 왕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1066년 이후에는 전혀 영국의 침공을 받지 않는데 그저 요게 터닝포인트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 노르만족들이 계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앵글로 섹슨으로 싸움이 붙어갖고 여러 왕조가 진행되는데 어쨌든 영국은 1066년 이후에 외적의 침공을 한 번도 받지 않고 버팁니다. 그 참 놀라운 일인데요. 전혀 받지 않고 자기들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덩케르트 작전을 우리가 잘 알죠. 1940년 5월 26일 날 독일의 침공을 받아서 40만 명이 건너야 되는데 건너올 수가 없는데 민간 배로 실어서 나를 정도로 이 영국하고 유럽하고 붙어 있다는 거죠. 그 통치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육군을 강화하느냐 해군을 강화하느냐 이건 지도자의 이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육군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 그 부족들이 만들어낸 연합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한자가 내가 절대 권력을 하겠다. 네가 뭔데 왜 절대 권력을 하냐. 다 딴질 겁니다. 그래서 바다 권력에 대해서 일찍부터 눈을 떠서 해군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이제 가지고 있는데 지도를 보면 아주 근사하게 설명할 수 있죠. 영국을 가운데다 놔두면은 배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지 가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태평양 가면 되는데 태평양은 너무 넓어가지고 가다가 죽을 것 같아서 안 나갔는지 이상하게 안 나갔어요. 영국은 나갔습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잘 보게 되면은 왜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 아래에 있는 성 조지 크로스가 잉글랜드가 12세기부터 썼던 국기고요. 그 다음에 안드류 크로스가 15세기 때 스콘드에 썼던 국기인데요. 두 나라가 1606년에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유니언 플래그, 유니언 잭을 쓰는데 공식적으로는 1707년부터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일랜드 합쳐서 패트릭 크로스를 합쳐서 오늘날 유니언 플래그가 됐어요.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12세기부터 해서 1800년대가 600년간에 걸쳐서 여러 나라들이 합쳐갖고 오늘 됐습니다. 그리고 웨일스는 어디 갔느냐? 웨일스는 잉글랜드가 처음에 정복을 했기 때문에 웨일스 국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정체성을 만들겠다고 해서 20세기에 와서 그림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왜 UK라고 하느냐. 이게 쭉 그 800년간의 기간을 거쳐서 이 나라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영국 제도를 우리가 가져와서 써야 된다. 정치제도. 저는 찬성 못합니다. 우리나라 이 600년간의 조선조 그 전부터의 그 통치 구조하고 영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은 저쪽 북아일랜드만 차지하고요. 아일랜드는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켈트족들이 근본이 되어 있고 카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은 그 성공을 갖고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죽기를 맹세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공부하면 너무너무 놀란 게 신성 로마 제국 있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에서 종교 전쟁을 해서 그 강대했던 이 신성 로마 제국이 2,400만 명이었는데 30년 전쟁 동안에 몇 명이 죽느냐? 800만 명이 죽습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그냥 아일랜드로 있는 거죠. 왕권을 견제한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을 제가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문제적 인물이죠. 존 왕, 킹 존인데요. 이 사람이 노르만디를 그 당시 갖고 있었는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집니다. 다 뺏겨요. 그래서 이제 실지왕이라 레크랜드라고 했고 국민들하고는 약속을 배신하고 그 다음에 폭정을 내가 왕이니까 돈 내고 노동력을 달라. 국민들이 못 참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들한테 그런 권리를 하냐. 그래서 1215년에 런던 근처에 있는 러니미드에서 종교 지도자 귀족들이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쉽게 말해서 법대로 해라. 우리가 법을 정했으면 그거대로 하지. 만약에 당신이 법을 어기게 되면 우리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말로는 근사하게 되는데 이게 내면은 이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칼, 청, 검을 딱 갖고서 만약에 사인 안 하면 죽이겠다. 이런 그 공갈을 쳤다고 합니다. 해야죠. 어떡합니까?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는 건 이제 종이 한 장에 그 사인했다고 금방 되는 거 아니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그래서 마그나 카타가 출발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핵심이 뭐냐면은 왕권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당신의 권한은 뭐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받았는데 그거를 갖는 것만 행사하라. 말을 또 안 되니까 시몽드 몽프르라고 하는 이제 이 귀족이 출연해서 헨리 3세하고 붙습니다. 루이스라는 런던 근처에 있는 데서 붙어가지고 왕을 생포합니다. 대단하죠. 생포해가지고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듬해 그 아들이 이 시몬드 몽포르하고 저 위에 있는 이부삼 전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몬드 몽포르가 이 과정에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중요한 일을 하게 하는데요.
1265년에 자기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국 의회의 출발점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1265년. 시몬드 몬포르를 이제 영국에서는 의회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짱또랑 헨리 8세입니다. 생긴 것도 아주 정말 범상치 않게 생겼습니다. 저런 인상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죽는 신용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결혼해서 멀쩡히 살던 자기 아내를 죽여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개하시겠습니까? 네. 그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있어요. 요새 아들 낳으면 또 아들이냐 이런 분위기인데 영이 맞질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욕심이 많으냐면은 첫 번째 부인은 형수하고 결혼합니다. 형이 죽었거든요. 형수하고 결혼해갖고서 이제 메리라는 딸 하나 낳았는데 이게 아들을 갖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의 몸종, 시종이었던 앤 물린을 눈독을 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번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아들을 못 낳거든요, 앤 물린이.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앤 물린하고 앤 물린은 우리가 천일의 앤에 나와서 잘 알려져 있던 그 여자죠. 자기 어머니가 죽습니다. 자기 큰엄마도 죽고. 그 다음에 이따 나오고 했지만은 훈남인 쉐이머라고 친한 그 남자친구도 죽습니다. 주변에서 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결혼합니까? 결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결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아예 바꿔버립니다. 수장령을 내가지고 1534년 터닝 포인트 중요한 해인데요. 카톨릭을 없애버리고 성공회를 만들어서 자기 스타일의 종교를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성경회가 이제 이게 너무나 이게 제도권 종교니까 이에 대해서 프리탄들이 강력히 반대해서 또 퓨리탄이라는 새로운 그 종파가 또 만들어지죠. 캔터베리 커시드라 지도에서 보면은 모든 기준은 영국에서는 런던입니다. 런던이 2000년대 도시니까요. 런던에서 이쪽 동남쪽으로 바닷가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597년에 만들었고 598년에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처음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에 불타고 파괴되고 해가지고서 1942년에 비로소 지금의 모습이 갖춰진 캔터베리 성당이죠. 1534년에 이 성경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있었던 카톨릭을 다 거꾸로 올려가지고 다 성공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는 카톨릭이 왔는데 성공회의 가장 첫 번째 사람으로 해서 그 자리를 지금 만들어 놓고 그 자리는 이제 지키고 있다고 그러죠.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이제 코크라는 사람인데 법관 출신이죠. 왕들이 계속해서 폭정을 하니까 지난번에 당신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걸 지켜야 되지 않냐. 권리 청원을 만들어서 새로운 이제 왕권 견제 작업을 합니다. 피티션 오브 라이트 1628년에. 근데 종교개혁 1534년에 있고 나서 이제 영국 사회는 변화가 많았었는데요.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돈을 가꾸면서 땅도 있고 좀 부유한 층들이 형성이 되고요. 또 농사 짓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 싸우고 돈 좀 있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젠틀리하고 염한 계급인데요. 이 두 계급들이 영국을 새로운 그 시대로 이끌어갑니다. 랜디드 젠틀리, 퓨리탄들이 대부분이고요. 염한들은 철기군이 돼서 올리버 크로멜의 오른팔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올리버 크로멜이란 정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서 퓨리타니즘에 의해서 완전히 뭉치고 이 철기군을 동원해 가지고서 아예 왕을 잡아버립니다. 잡은 정도가 아니라 단두대 이슬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폭력혁명으로 해서 왕을 죽이는 이런 일이 이제 영국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649년에 찰스 2세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버 크로멜은
청교도 이 개념을 해갖고 통치라는 게 너무 이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뭐 뭐도 못 먹고 즐기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너무너무 염증을 합니다. 저자로 빨리 죽어야 되겠다. 국민들의 염원이 들어져서 빨리 죽어버렸습니다. 죽어가지고서 왕정이 다시 복고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왕정이 복고돼 쭉 이어가다가 이 대가 잘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가 아니라 이 메리 2세한테 이제 되는데 여자가 통치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남편인 윌리엄 3세를 공동 군주로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고서 국민들의 권리를 하겠다. 그래서 1689년에 권리장전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이 절대 왕정, 아까 했던 헨리 8세의 절대 왕정을 끝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요 1721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왕을 쭉 있다가 영국 출신들을 구하지 못합니다. 독일 출신의 왕 조지 1세를 데리게 되는데 이 자는 와서 영어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독일어만 하고 있고 맨날 독일에 가서 살아요. 통치를 하기가 싫고 그러니까 아예 권한을 총리한테 주겠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the first in equal, 왕하고 총리는 똑같다. 선언해 버립니다. 1721년에 로버트 월펄이 초대 총리가 돼서 영국의 의회 권한은 이제 왕권을 이제 넘어서는 그런 단계 되는데 500년의 기간이 걸렸죠. 1215년부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이 웨스트민스터 궁전에 살았었는데 약간의 화제가 났어요. 그래가지고서 궁을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홀을 여기서 살았었는데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정치를 하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그 집을 이제 이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1547년부터 이 웨스트민스터 궁전을 의회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죠, 아주. 한탕해진 그 의회 건물인데요. 이게 1065년부터 해서 이제 그 왕들이 살던 이 궁궐이었는데 1547년부터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메이도 여기서 이제 총리를 했고 빅벤, 우리가 잘 아는 빅벤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그 궁궐이기 때문에 집이 좁고 그 수혜할 장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올라온 국회의원들이 묵을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길 건너에 이 팔라먼트 뷰 아파트먼트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의원들이 살고 있더군요. 웨스트민스터 애비, 이것도 아주 상당히 중요한 영국에서는 그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 역대 왕들이 대관식도 하고 죽으면 여기 묻히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것이 성공회가 있고 나서 전부 성공회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굉장히 길어요. 이게 뒤쪽이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로 나가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이 엘리자베스를 굿 퀸 베스라고 부릅니다. 착한 여왕 베스. 그래서 44년간 이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에서 제일 이쁜 사진을 뽑은 겁니다. 너무너무 슬퍼요, 얼굴이. 그래서 엘리자베스 사진 볼 때마다 이쁜 얼굴 없나? 하나님이 나한테 해서 이쁜 얼굴이었는데 수심이 꽉 차 있죠. 훈남 세이머하고 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혼을 했는데 왕한테 허락받죠. 청혼했다고 해서 죽여버립니다. 참, 아니 파리 목숨을 사람과 더 쉽게 죽여 결혼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평생 나는 나라하고 결혼했다. 그래서 오로지 이제 해야 되는데 국내가 너무너무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고 싶거든요. 바다로 나가는데 바깥에 보니까 무적 함대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머리를 굴립니다. 바다로 나가게 되는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로리거든요. 로리 같이 이 아당의 천재는 없습니다. 버지니아를 갖다 완전히 식민지를 만들어서 처녀왕 엘리자베스한테 바친다고 해서 지명을 아예 버지니아로 바꿔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르네상스맨으로 얘기하는데 비상한 그 처세술의 대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배를 타고 물론 이제 버지니아로 가서 하는데 바다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겠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면 됩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면. 그러니까 여기 드레이크라고 하는 해적왕을 이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스페인은 무슨 수든지 박살내라. 오케이. 그래서 그 카디치라는 데 가서 스페인 그 무적 함대를 공격을 해서 이제 무너뜨립니다. 그 스페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해적한테 지다니.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을 공격하려고 막 쳐들어갔는데 하늘이 그 도와서 그런지 그날 비바람에서 영국을 공격 못합니다. 프랑스 깔레항에 그 전박이 있었거든요. 해적단 기법을 씁니다. 야밤에 가서 불을 확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무적 함대로 완전히 그냥 무력 함대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드레이크 나온 그 영국은 광 따지지 않아요. 나중에 경을 줍니다. 나라에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에레베스가 바다에 나가는 길을 딱 확보하니까 거침없이 바다를 나갑니다. 정부에서 하지 않고 유령 회사를 딱 세워가지고 유령 회사에서 나라를 세계를 다스리는 방법을 하죠. 그게 동인도 회사입니다. 1600년부터 184년간 회사가 경영해서 좋은 거를 다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다 회사 잘못으로 다 넘겨서 영국 정부를 튼튼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이제 기술을 발휘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 인도로 먹어치우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불구스러워했는데 나중에는 버마까지 다 동인도 회사가 어떻게 나라를 다 먹어버립니다. 이걸 똑같이 가져와서 일본은 동양 척식회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먹게 되는 거죠. 그 농민들이 이제 시골에 전부 올라와가지고서 산업화 과정에 동원되니까 이제 이 에레베스가 이제 아이디어를 냅니다. 농기를 세 개로 나눠가지고서 팔로우 휴안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동물을 키워서 그 양털 이걸 뽑아가지고서 이제 이 면방직, 양모방직을 하자 이런 그 아이디어를 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농민들은 이제 농토를 잃어버리니까 랜드리스 어그리컬처리스트죠. 그러니까 막스가 이제 항상 이제 주목했던 그 계층인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도시 와서 할 일이 없잖아요. 빈민들이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남자들은 노역에 가고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옛날에 농사짓던 땅에 있던 양털 그 뽑는 일을 합니다. 맨체스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전체 국민들의 그 평균 수명이 41살이었는데 맨체스터의 평균 나이는 25밖에 안 됐습니다. 다 죽었어요. 참혹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양이 사람을 먹어치우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사회가 되느냐. 눈을 이제 도그리고 쳐다보는데 뭐 쳐다보는 게 끝인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자 풍요롭게 이제 경제가 있으니까 문화가 꼽힙니다. 섹스피어가 출연하고 베이컨 우리 저기 먹는 베이컨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베이컨인데 이게 영국 사람들은 경험한 걸 중요합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 그래서 베이컨의 경험주의가 영국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영국의 이순신 우리가 넬슨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 사람은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른쪽 눈하고 오른쪽 팔이 날아갔어요. 전쟁터에서. 근데 이 사람이 또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 이 트라팔가라는 지역입니다.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영국을 먹어쳐야 되는데 무적 함대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둘이 합칩니다. 이 카디츠는 아까 얘기했던 그 드레이크가 쳤던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거를 이제 넬슨의 그 좌우명이 뭐냐. 나는 모든 모임에서 10분 전에 간다. 이거였다고 합니다. 역시 전쟁에 똑같이 이 사람이 미리 기습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적 함대하고 나폴레옹 군대에 있는 걸 알아가지고 미리 쳐들어가서 지금은 아주 멋있어요. 트라팔가의 그 등대가 아주 카보스 대 메카 스페인 아름다운데 이게 1800년 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805년 10월 21일 날 27척의 배를 가지고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편형을 해가지고서 맞짱 뜨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면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넬슨은 나는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오는데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를 가리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프랑스 군대, 스페인 군대가 있고 이 빅토리아호에 넬슨이 탑니다. HMS, His Majesty Ship, 그 도제선에 타고서 양쪽에서 공격하는데 이
잉글랜드 배는 27척이었거든요. 근데 연합함대는 33척 가운데 22척이 괴멸됩니다. 완전히 정말 박살을 내서 세계 4대 해전 가운데 하나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넬슨을 영국의 이순신이다 그렇게 늘 설명합니다. 죽습니다. 여기서 장렬하게 프랑스 소총수가 저격했는데 맞았어요.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넬슨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런던의 가운데 트라팔가 광장에 보면 맨 꼭대기에서 지금도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고 있는 넬슨이죠. 호레이쇼 넬슨. 영국에서 또 하나 이거 중요한 바다를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빅토리아죠. 유럽 전체로 보면은 3명의 여걸이 있습니다. 빅토리아하고 그다음에 마리아 테레지아 또 그다음에 이사벨 스페인에 이 3대 여걸이 있는데 이 3대 여걸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애를 많이 낳는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마리아 테레지아가 뭐 10명 넘어. 바흐도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아요. 음악가. 2번 결혼하거든요. 자녀가 몇 명이냐? 20명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우수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양이 많아야 되니까. 근데 이 알렉산드리나 빅토리아는 그렇게 애를 많이 낳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이게 이제 훈남이거든요. 저희 남편인데 21살 때 놀랍게도 연애 결혼합니다. 왕족끼리. 너무너무 남편을 사랑했어요. 사랑해가지고서 결혼 생활 21년 동안에 자녀를 9명이나 낳았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자기 아들 훈육하러 어디 갔다가 죽었어요. 42살에. 그건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20년간 버킹엄에서 안 나왔습니다. 아무 그 총리들이 정치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오히려 간섭 안 하니까 아주 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덕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얼마나 이게 덕스럽게 생겼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그 미녀가 없잖아요. 결혼할 때 정말로 이 알버트가 이 빅토리아 오고 나서 완전히 밤잠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했는데 아이디어를 몇 개 냈어요. 수전공 1850년에 돈이 많았거든요. 세계 과시하자. 그래서 제1차 세계 박람회를 했는데 알버트가 아이디어를 내고 빅토리아가 이 수전공이 와서 오프닝 세레머니 어드레스를 하게 됩니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이 빅토리아가 있을 때 이 신하들이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무적한 데가 없어졌으니까 전 세계가 이 영국의 그 엠파이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15년에 이렇게 5년 뒤에 이 세계 지도를 보면 더합니다. 지구상에서 팍스 로마나 때 로마가 넓은 땅을 가졌었고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땅이 우리나라의 1700배니까. 근데 가장 넓은 땅, 가장 넓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는 대영 제국이었다고 그럽니다. 1920년대에 대영 제국의 이 땅들인데요. 이런 그 자존심 갖고 있는 영국이 유럽이라는 조그만 나라에게 어울려 갖고서 하고 싶어 하겠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을 잘 설득시키게 되는 이게 군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빅토리아라는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 빅토리아 이름을 가진 그 이 지명이 전 세계에 다 깔려 있습니다. 참 그 빅토리아라는 그 여왕은 살아서도 훌륭했고 죽어서도 더 훌륭한 그런 왕이 됐습니다. 버킹엄에서 살았었고요. 갑자기 권역으로 왜 나오느냐? 웃자고 내보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저 옆에 있는 찰스 다이언하고 옆에 있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 찰스 다이언은 아시다시피 비그로를 타고서 남미 대륙을 쭉 아델레이를 탐험했던 사람이고요. 리빙스턴은 스코틀랜드의 의료 설교잖아요. 그 탕가니카 우지지호에서 벌써 생을 마감하는데 아프리카 탐험합니다. 그런데 이 지리학회에서 지원합니다. 그 1859년에 빅토리아 왕이 쓸만하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그 제국주의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문이다. 그래서 앞에 로얄자를 붙입니다. 왕립 지리학회가. 그러니까 영국하고 독일하고 프랑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얘는 인류학하고 지리학자들이 실제 제국주의의 천병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권영훈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사람은 탐험가, 한 사람은 의료하는데 그 뒤를 누가 따라가죠? 영국,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 대단하십니다. 해군이 따라갑니다. 해군이 따라와서 다 식민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식민지 만들고 영어 심고.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은 죽으라고 했지만 실제는 영국이 다 먹어치우는. 스페인의 스페인의 콜럼버스, 마젤란이 같은 다 스페인 식민지죠. 포르투갈, 바스크가 다 포르투갈 식민지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밤낮 당하지 말고 좀 어디 가서 좀 이 영국 사람들이 하는 그 수법 중에 하나가 바보 만들기입니다. 식민지 국가에서는 대학을 안 만듭니다. 그 머리가 좋은 애들은 전부 끌고 와갖고서 전공에 관계없이 교수 한 사람이 서너 명 맞습니다. 4년에 6년간의 걔를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냐? 인간성 가르칩니다. 몸은 인도이지만 머리는 영국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보내면은 이 사람이 인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거 했던 그 지역이 어디냐? 런던 대학교입니다. 런던 대학교에 그 분교가 많이 있잖아요. 영연방에 있는 그 이 우수한 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아주 고도의 전법을 씁니다. 프랑스 사람은 다르죠. 프랑스는 자기들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다 떨어져 나가죠. 영국에는 화이부동, 너희 다른 걸 인정하겠다. 그러나 우리들은 너희들 친구다. 여러 가지 볼 때 너희들이 너희들보다 우수하지 않냐? 따라올 생각이 있으면 따라와라. 따라가야죠. 물을 다 영국 사람 만들어 놨는데. 아까 브렉시트 설명했는데 좁은 데서 싸웁니다.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싸우는 훈련을 시킵니다. 의도적으로. 똑같은 주제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싸우다.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제 폭력으로 하지 않고 말로 싸우는 걸 훈련을 시켜가지고 싸움을 시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식민지에서 물건 가주와 기술력 가지고 판매시 확보돼 산업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영국 같은 나라가. 그러니까 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느냐. 석탄이 곳곳에 노천으로 있죠. 철이 또 있죠. 그러니까 1750년부터 100년간을 잡는 경우도 있고 1860년부터 1815년까지 잡는데 저는 100년 정도로 잡아서 요인이 쭉 깔려 있습니다. 우선 천연자원이 석탄하고 철광석이 노천으로 나오죠. 또 잘 훈련된 노동력이 있죠. 그 다음에 식민지에서 원료를 가지고 생산된 물자는 그 판매 시장이 또 확보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해양 나가서. 그 다음에 이 유태인들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유태인들이 돈 꽂아가지고서 영국을 잡아먹는 나라였었잖아요. 돈 관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또 중요한 것이 지리학을 볼 때 교통이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국은 어디나 운하를 뚫어도 다 이게 할 수 있도록 교통이 좋거든요. 이 존 케이가 1703년 방적기, 옛날에 했던 거 하지 않고 방적기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모직물을 입었는데 너무나 이게 빨아입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면화 가져다가 면직물 만들고 또 종해건동원에서 노직물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고, 또 제임스 와트가 증기관 만들어서 이게 또 만들어내고, 또 그 아이언 브리지 1779년 세번강에 철 생산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인 사업가인 로버트 풀턴이 스팀보트를 만들어 가지고 뉴욕하고 알바니를 처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실험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슨이 이제 이 스팀 레일로드 로코모티브를 만들어서 교통수단을 완전히 현대화합니다. 그 당시 봐서. 그러니 뭐 이 나라는 돈이 있죠, 기술 발달하죠, 뭐 풍족하죠. 잘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머리 잘 굴려가지고서 식민이 잘 겨누리죠. 참 철은 이게 그 한 나라의 산업을 좌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철 산업이 없었으면 영국은 오늘 없었습니다. 철광석. 아까 말씀드렸던 맨체스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맨체스터 그때가 커튼 폴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직물 바뀌고 면직물로 바꿔버렸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이 가장 산업 폐해가 심했던 그런 도시죠. 어쨌거나 약 100년에 걸쳐서 영국은 산업화가 되고 많은 산업도시 돼서 버밍햄은 자동차, 글라스고는 조선, 런던은 여러 가지, 만체스터는 면직물, 뉴캐슬은 조선업하고 철, 노팅엄은 의류, 그다음에 의료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서 영국은 오늘날 산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그 지도인데요. 어딜 파도 금방 바다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온알파도 가능하고 또 철도하고 그다음에 안에서 복닥거리 싸우느니 배를 만들어서 나가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지오그래픽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영국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영국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가서 그래서 이 마냥 좋은 일만 아니죠. 우리도 지금 컴퓨터 뭐 AI 해서 지금 난리버섯 치는데 다 일자리 뺏긴다. 똑같이 러다이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기계 파괴 운동이 벌어져서 주로 이제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이쪽 요크셔, 노팅엄, 랭커셔에서 산업화가 많이 진행돼서 일자리 뺏기니까 노동자들이 기계 파괴 운동이 벌렸는데 이것이 나중에 참정권 운동으로까지 발전이 됩니다. 차티스 운동으로 발전되죠. 일이 벌어지면 이제 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들은 이제 잘 이렇게 싸발리게 돼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커버해 주는데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 조정이 되니까 어쨌든 나라가 돈이 많으면 된다. 케인즈는 그렇지가 않다. 이게 거시경제 논리에 따라서 국가에서 잘 조정을 해서 이걸 하는 게 필요하다. 막스는 해겔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정바람의 논리에서 가진 자 have, have not 투쟁, 계급 투쟁을 해서 정복해야 된다는 논리를 했는데 소련 실험에서 실패했는데 어쨌건 이 다스 카피탈하고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를 해가지고서 공산당을 이제 주장을 해서 1848년에 이제 독일에서 폭동이 한번 일어납니다. 1848년에 유럽은 모든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죠. 돈 문제를 다뤘다는 문제. 오늘날 와서 영국은 어떠냐? 전 세계에서 영국하고 수출을 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그 요체가 어디 있느냐? 롤리가 얘기했어요. 바다를 지배해야 된다. 400년, 400년 전에 벌써 생각했고요. 미국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데오도로 루스벨트는 1900년 초에 바다를 장악했습니다. 오늘날 2019년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다를 장악한 나라입니다. 바다를 장악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가장 정보가 정확한 게 어디냐? 미 해군성이 있는 정보부입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 논리가 영국은 아주 생리적으로 섬나라의 그 기질에서 나온 거죠. 산업화 때문에 너무 이제 이게 찌들으니까 갑자기 1738년 5월 24일 웹스 윌슬이라는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말 타고 이제 회개하는 운동을 해서 이른바 감리교를 만들어서 뿌리가 벌써 몇 개예요. 성경의 감리교, 휘리탄. 영국은 이제 완전히 종교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71.6%가 종교를 믿고 있는 종교 나라입니다. 거의 이제 종착역에 다가옵니다. 영어를 세계로 만든 것이 영국인들의 가장 큰 이제 자랑거리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당연히 중국어입니다. 인도. 그러나 영어는 가장 널리 쓰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Co-official language, 그러니까 제2외국어, 제2공용어로 쓰는 나라가 놀랍게도 중국도 영어를 제2공용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약 10억 정도가 쓴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이 지도에서 나오듯이 전 세계에서 영어를 가르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가 존재하는 영국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로 해서. 우리나라 한글도 이게 좀 국제화를 해야 된다. 저는 케말 파샤가 한글을 국제화 자기 나라 말로 쓰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일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못 썼습니다. 영어 하면서 우리가 섹스피어를 빼놓을 수는 없는 거죠. 시대가 사람을 만들었는지 이 사람이 시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당시에 벤 존슨이라는 동시대의 시인이 얘기했습니다. 섹스피어는 당대 인물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걸친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대 비극, 4대 희극, 그 말괄량의 길들이기 못해서 지금도 뭐 계속 알버트 홀, 이 영어를 매개로 해서 이 사람들이 퍼뜨리는 방법이 아주 소프트합니다. 문화를 퍼뜨립니다. 알버트 홀에서 공연하는 것이 무대인들의 꿈이죠. 물론 그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의 이름을 따서 사랑하는 남편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런던의 웨스트엔드 쪽, 그 성곽이 있는데 바깥쪽으로 이제 와서 이쪽이 런던의 대중문화의 그 요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연극 여러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로 해서 무기가 뭐냐? 연기 다 비슷합니다. 영어죠, 영어. 영어를 무기로 해서 가는 거죠. 유명한 비틀즈죠. 그 동극권 공연하고 와가지고서 애비 거리 가는 이제 이 거의 길거리 행전하는 건데 이거 볼 때마다 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도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흥민손도 뛰었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BTS가 여기서 뛰었잖아요. 어제 그 방송 보니까 BTS가 우리나라에 벌어들이는 돈의 가치가 얼마냐? 5조라고 합니다. 현재. 5조로 벌어들이고 있고 전 세계 젊은이들은 전부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열기 있다. 그 외교관 몇십 명 역할을 BTS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데 초점을 갖습니다. BTS가 저걸 그렇게 퍼뜨리느냐? 물론 아미도 있겠지만 영어로 하면 영어로. 영어로 다 하거든요. 똑같이 원어민 같이. 그러니까 이질감이 별로 안 느낍니다. 이런 그 아이디어들을 누가 내느냐? 1096년에 옥스퍼드, 1209년에 케임브리지, 1440년 이튼 스쿨에서 머리 좋은 그 영국인들을 훈련시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너는 영국의 대표가 돼야 되고 전 세계 지도자가 돼야 된다. 너희 개인이 뛰어난 것보다 조직이 중요하다. 훈련시킵니다. 너무나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이런 뭐 엘리트 교육의 산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솝우화 기원전 600년에 있었던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이거를 아주 몸에 절대로 자기 감정을 바깥으로 안 내버리네. 이솝우드. 그 다음에 한 번 취하면 굉장히 오래 가고요. 그 다음에 위운의 형이 되면서 천천히 나갑니다. 그래서 꼭 이깁니다. 이기는 전략만 구사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라. 마지막으로 이제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에 이제 런던에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요. 너무 멋있죠, 런던이? 저도 이게 이 사진 제가 못 찍습니다. 예. 아마추어가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습니까? 예. 인터넷을 정말 수백 개를 뒤져가지고서 근사한 사진을 뽑았습니다. 런던이 저렇게 이쁘게 나온 사진이 맨날 흐리고 비 오는데 고층 빌딩 쫙 까나리 오퍼했죠. 이거 런던의 비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멋진 런던을 갖게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2000년 된 도시인데 이 출발은 론디니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이제 전 세계 돈줄의 핵심입니다. The City. 그러니까 모든 금융은 런던의 The City. 그다음에 뉴욕 맨해튼, 동경 이렇게 세 군데가 전 세계 돈줄의 흐름을 여기서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유태인들입니다. 그 바도로 바울 성당이고요. 1209년에 런던 타워의 상징이죠. 1665년에 런던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쥐새끼들입니다. 빈민가에 이 쥐들이 퍼져가지고서 무려 10만 명이 죽습니다. 그 당시 런던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이게 황당한 거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이듬해 대화자가 납니다. 그러면 저기 페스트가 있으니까 불을 냈냐? 그건 아니고요. 이스트엔드에서 빵 굽던 빵가게에서 새벽 2시에 불꽃이 탁 튀었어요. 근데 이거를 방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확 해서 이 런던시에 약 13,000 가구가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87개 교회가 타버리고 세인트 바울 교회를 다 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돼버린 거죠. 잿더미 되셨는데 이 노숙자들 이재민들이 들끓었지만
또 이 사람들은 또 슬로우 앤 스테디 전략을 씁니다. 지금 런던에 가시면 이제 여기를 되게 갑니다. 이 번트 에어리아. 여기가 이스트 엔드, 피카디리 서커스, 소호, 엔터테인먼트 존이죠. 모든 상업시설이 여기 다 모입니다. 오히려 불탔으니까 잘 됐어요.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커벤트 가든, 청가물 시장이 화재 후에 굉장히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로드에서 스트리트 퍼포머가 공연을 하고요. 삼성, 여기 피카디리 서클 광장인데 여기 하나 다는 저기 광고 비용이 엄청 비싸다고 돼요. 근데 우리가 맨해튼에도 가지만 삼성 갑니다. 그래서 요 지역이라든가 여기 이제 이 소호거리 제가 좀 점잖은 장면을 이제 했는데요. 누드 라이브가 공연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 경우는 이제 성 문제는 완전히 개방을 시켜놨습니다. 동그라파 가보면 진짜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요. 보통 술집 가서도 누드쇼를 하니까. 그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이런 겁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찍은 건데요. 템즈강을 해가지고서 도시가 북쪽으로 쫙 확장돼서 우르브 도시가 함께 확장된 커너베이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런던이 매양 이게 좋은 것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커너베이션에서 런던이 나쁘게 되는 거를 이제 막아보려고 공원을 이제 택합니다. 그래서 하이드 파크라든가 또 러젠트 파크라든가 또 세인트 제임스 파크라든가 많은 공원이 있으면서 이제 런던의 이 그린 파크 왕족들이 쓰던 건데 다 이제 국민들한테 내놓은 겁니다. 일반인들 공개한 건데요. 이 그로스터 공작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제 이 그리니치 팰리스가 또 중요한데 저 뒤에 아주 대비되죠. 저게 카나리 워프 신도시 개발로 해서 했던 것인데 그 당시만 해도 공기가 좋았었나 봐요. 1420년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로얄 오브저버터리 그리니치 천문대를 만들어서 했는데 이 공기가 나빠져서 케임브리지로 옮겼습니다. 그 후에 2011년에 다시 박물관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또 기념비요. 이쪽이 이 좌우선이니까 동경 서경의 가운데에서 누구나 다 찍더라고요. 저도 인증샷 하나 해서 찍었습니다. 아마 여기 가시면 또 찍으실 겁니다. 다 찍으실 겁니다, 이거. 그래서 아예 그리니치에서 저도 케임브리지로 옮겼어요. 근데 그리니치가 워낙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또 왔습니다. 2011년에 이쪽에 와서 박물관처럼 지금 쓰고 있죠. 케임브리지에 있는 그 천문대고요. 달걀 시청이죠. 이 사건을 제가 설명하려고 이제 서둘렀습니다. 1952년 11월 5일부터 닷새간 갑자기 길거리 가던 사람들 12,000명이 죽어버립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왜냐하면 낮게 미세먼지 확 낀 데다가 석탄 막 떼고 그래가지고서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쇼킹을 했습니다. 돈벌이 중요하지만 환경이 중요하다. 독립변수로 환경을 집어넣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거꾸로 이걸 뒤져보면 영국은 훨씬 그 전부터 무려 1888년부터 대런던 개념을 썼고요. 28개 자치구에서는 지금 32개로 늘어났고요. 이 1944년에 아버크롬비 교수는 대런던 기획에서 런던을 4개 링으로 해서 그린벨트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린벨트 개념은 이 에베네트 하워드라고 하는 이 고집스럽게 생긴 도시개혁 운동가가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불행하게도 이 레치워스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역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West Anglia Great Northern Railway would like to welcome customers to Letchworth, the world's first garden city. 레치워스라는 세계 최초의 전화도시인 것을 찬양합니다. 소박하죠. 소박하게 해놨는데 보면 이게 이제 처음에 하워드가 했던 그 스튜디오인데요. 이스라엘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한 5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정말로 깨끗합니다. 전원 도시고요. 오픈 스페이스, 그 다음에 텃밭이 있고요. 꿈의 도시죠. 그 다음에 전부 노약자들만 차 갖고 다니고 전부 걸어서 쇼핑하도록 만들고요. 근데 이게 실패라고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19년에
32km 북방에 웰리라는 또다시 그 전원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철길을 이용한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산업지, 왼쪽은 주거지. 그래갖고 이제 주거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산업지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그린벨트라는 제 책의 그 커버에 뒀던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 뉴질랜드 오클랜드 가면은 도시 가운데가 이렇습니다. 연방국가는 다 그린벨트 써서요. 영국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게 처음에 이 농지를 했었는데 그린벨트로 발전된 개념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영국은 국토의 13%가 개발을 못하도록 확 묶어놔 버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에 5.4% 묶어버렸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나타나서 독재 산물이다. 독재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전면 해제를 주장했는데 일단의 환경운동가들이 나 죽여라 배째라 그래가지고서 막았습니다. 3.9%가 남아있습니다. 국민들은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선진국입니다. 일본은 58년에서 68년까지 10년간 있다가 없애버렸어요. 투기꾼들 여러 가지 합력을 해서 없애버렸어요. 일본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우리나라 그린벨을 갖고 있는 거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도크랜드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도시 내 신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바깥에서 오는 방법이 있는데 뉴타운, 인타운, 도시 내 신도시, 그다음에 뉴타운, 인디, 어번, 프린치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도크랜드 개발인데요. 이 템즈강이 늘 범람했어요. 범람해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개발하자. 그러려면 수위를 우선 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착수를 해갖고 이 사람들이 성공을 거둡니다. 여기 보시면 카나리 워프가 있고요. 그린위치, 밀레니엄 빌리지, 이 안에 시티 에어포트까지 만들어 놓고 이 도시를 완전히 신도시로 만들어 갖고 새로운 심장부 지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권 없이 비자 없이 이쪽 도크랜드 볼 수 있는 시티 에어포트까지 만들어 놓고요. 템즈강을 관리를 합니다. 항상 일정하게 관리를 해서 그 다음에 M16 빌딩이라고 그러는데 가까이는 못 갔어요. 금지라서. 이 근처에다 옮겨놨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카나리 워프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이 영국의 도시 전문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 꼼꼼합니다. 따질 거 다 따져가지고서 집안 검사해서 이 스카이라인 해가지고서 쫙 만들어냈고 이 카나리 워프 사진 찍을 때마다 참 너무 폼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템즈강하고 어울려갖고서 그림이죠 완전히. 그 다음에 친환경적 시민 중심의 이런 그 도시 관리. 그래서 회색으로 쫙 깔리는데 이 밀레니엄 빌리지는 이렇게 컬러풀하게 또 해서 악센트를 두고요. 또 하나는 도시 바깥에 신도시 만드는 건데요. 런던에서 72km 북방의 밀턴 케인스라는 도시를 67년부터 만들어서 지금 한 40년 지났지만 인구가 66만밖에 안 됩니다. 넓은 땅에다가 산업지역을 놓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을 놓고 그 다음에 직접 가보면 이게 라운드어바우트 3층 이하는 짓도록 했어요. 우리나라 일산도 여기에서 봤던 방법을 그대로 써서 인공호수를 만들죠. 모든 세계 신도시가 거의 밀턴 케인스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장도 만들어서 인간성을 부여하고요. 마지막 두 장면입니다. 어떤 일까지 하냐면은 저탄소, 탄소를 아무도 주지 마자. 저탄소 주택을 또 시범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 런던 하단에 배드제드는 베딩턴 제로 포실 에너지 디벨롭먼트 약자인데요. 한 100가구를 실험적으로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런던에서부터 해서 우리 영국을 이제 1000년, 거의 2000년 역사를 한 시간에 본다는 게 무리인데요. 어쨌든 했습니다. 108 시작을 했습니다.